끊어야지. 문제 받아줄래? 똑같이 딱 들었으면 좋겠죠. 네. 자, 이제 오늘 공부할 내용은요,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경우의 수를 했는데, 경우의 수를 막 계산하다 보면은, 비슷한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는 거. 비슷한 상황이 반복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요? 그 부분에 해당하는 건 아예 그냥 공식으로 만들어버리면 상당히 편리하게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됐나요? 예. 그게 사실은 다음 시간에 배우는 조합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오늘은 그거에 앞서서 순열이라고 하는 걸 공부하게 될 겁니다. 순열. 자, 순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순서대로 나열하는 걸 얘기하는데요. 순서대로 나열하는 가지수를 얘기하는 건데,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해서 일렬로 배열한다. 자, 예를 들어서 학생이 있어요. A, B, C, D, E 이렇게 5명의 학생이 있는데요. 3명을 뽑아가지고요. 이렇게 나열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얘는 10만원 줄 거고, 얘는 5만원 줄 거고, 얘는 만원 줄 거예요. 나머지 2명은요? 안 줘요. 됐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줄 세우는 가지수가 몇 가지가 되겠냐 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거는 계산할 때 간단히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곱의 법칙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어요. 자, 맨 앞자리에 올 수 있는 애 몇 가지가 가능해요? 5가지가 가능하고요. 봐봐요. 맨 앞자리에 올 수 있는 애가 이렇게 5가지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애들은 몇 가지야? 모든 경우마다 A가 이겼으니까 4가지, B도 4가지씩, C도 4가지씩, 모든 경우마다 4가지씩. 그리고 이 모든 경우마다 어떻게 돼요? 또 3가지씩 가지수가 있겠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5 곱하기 4 곱하기 3으로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이걸 기호로 5, P, 3 5개 중에서 3개를 뽑아가지고 3놈을 뽑아가지고 얘네들을 순서대로 나열까지 하는 가지수. 됐어요? 이렇게 기호로 씁니다. 5개 중에서 3개를 뽑아서 순서대로 나열하는 가지수. 그래서 5P에 3이라고 써요. 이렇게 기호로. 됐어요? 그래서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해서 순서대로 나열까지 한다. 순서대로 나열한다 해서 순열이야. 자, 그래서 N 기호로는 이렇게 대문자 써요. PR 이렇게 쓰고요. 읽기로는 N 퍼뮤테이션 R로 읽어주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N 퍼뮤테이션 R, N 퍼뮤테이션 R 너무 길잖아요. 너희들이 이렇게 긴 거 안 좋아하잖아. 수학 선생님들도 긴 거 안 좋아해요. 그래서 너 하드 몇 기가야? 그러면 3기가. 이러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보면 상온 초전도체 해가지고 상온을 갖다가 룸 템퍼러처라고 합니다. 룸 템퍼러처. 근데 룸 템퍼러처라고 선생님 전공이 물리학이잖아. 뭐라고 표현하냐면 룸템, 템퍼러처까지 나가요. 템, 높은 온도, 하이템, 로우템. 템이라고만 하지 끝까지 안 써요. 맞잖아. 이렇게 되잖아요. 아닥 이랬잖아요. 끝까지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N 커뮤니케이션 R로 읽는 게 맞지만 NPR로 그냥 읽어요. 그래서 OP3 이렇게 읽어줍니다. 선생님들 다 이렇게 읽을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계산한다? 5 곱하기 4 곱하기 3 의미는 요 5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해서 순서대로 나열하는 가지수 5 곱하기 4 곱하기 3 5부터 시작해가지고 숫자를 갖다가 몇 개를 내려 쓰냐면은 3개를 내려 쓰는 거야. 그리고 뭐야 이거 7P에 4 얘는 어떻게 계산해요? 7, 6, 5, 4 숫자 4개 쓰는 거야.
7p에 3이라고 돼 있으면 7, 6, 5 이렇게 숫자 3개까지만 곱하면 되는 거고요. 이해되셨어요? 어떻게 계산하는지? 됐어요? 됐어, 준이? 자, 이렇게 계산하면 참 좋겠는데 문제는 봐봐요. 얘를 갖다가 숫자로 써져 있으면 구체적으로 계산하는 건 별 상관이 없는데 NPR 이렇게 써놓고 났어요. N 곱하기 이거보다 하나 더 작은 숫자 하나 더 작은 숫자 해가지고 어디까지 쓰냐 하면은 몇 개 써야 돼요? R개를 써야 돼. 이렇게 R개를 곱해요. R개를 곱하면 마지막에 곱해지는 숫자는 얼마일까요? N 마이너스 R 플러스 1까지. 봐봐요. 7P에 3 계산해봐요. 7, 6, 5. 네. 여기서 3개 빼주고 하나 더해준 숫자. 왜냐면 여기서 3개 써야 돼요. 3개 써야 돼요. 여기서 봐봐요. 몇 개 썼나 봐봐요. 이렇게 해서 R개 써요. 만약에 N-R까지 하면은 0 빼주는 거, 1 빼주는 거, 2 빼주는 거.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N-R까지 하면 R 플러스 1개 쓰게 돼요. R 플러스 N-R 플러스 1까지 써야 돼요. 와! 근데 얘들아 봐봐. 문자식을 갖다가 이거 문자식으로 혹시 계산할 일이 있으면은 이거 이렇게 놔뒀다가는 이거 난리 나겠어요. 제대로 계산 안 됐죠. 이런 개떡 같은 식을 본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새로운 기호를 하나 도입을 했는데요. 요거요. 자, 느낌표 맞아요. 느낌표. 자, 요걸 갖다가 어떻게 읽을까라고 하니까 어떻게 읽을까요? 하니까 어떻게 읽어보라고 하니까 이거 읽어보니까 상이야. 이거 어떻게 읽냐? 느낌표. 자, 오 느낌표.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겠냐? 하다가 어떤 학생이 얘기해 줄게요. 하다가 옆에 눈치를 보듯 치고 눈치를 보더니 갑자기 아주 그냥 의미심장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 친구가. 그 친구가 했던 그대로 얘기해 줄게요. 오! 그러면 이거는 뭐라고 했냐니까 6! 이거는 6. 이거는 6! 이거 아니고 맞죠? 5 느낌표는 더욱 아니고요. 이거는 어떻게 읽냐면 5 팩토리얼이라고 있습니다. 팩토리얼. 됐어요? 팩토리얼이라고 있는데요. 5 팩토리얼. 근데 팩토리얼도 너무 길어가지고요. 5 팩 그냥 그래버립니다. 네, 5 팩. 자,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5 팩토리얼 이렇게 쓰면요.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에서 이 숫자부터 해가지고 1까지 쭉 곱하는 거예요. 계승이라고 해요. 그래서 3팩토리얼은 당연히 3, 2, 1. 1까지 계속 곱하는 거야. n팩토리얼은요. n팩토리얼은 n부터 시작해가지고 1까지 쫙 곱하는 거야. 끝까지. 됐어요? 이해되셨어요? 자, 이제 요걸 이용해가지고 요 NPR을 갖다가 좀 이용해 먹으려고 해요. 자, 분모 분자에다가요. 자, 요거 다음 숫자 뭐죠? N-R. 요거보다 하나 더 작은 숫자 N-R이겠죠? 됐나요? 이거 붙여줄게요. 분모에도 N-R 팩토리얼.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이 되나요? 봐봐요, 이거. 7 팩토리얼은 7 곱하기 6 곱하기 5 팩토리얼. 맞나요? 아니야? 7부터 쭉 하는 거잖아. 그냥 7 곱하기 6 팩토리얼 이렇게 써도 괜찮아요. 됐나요? 됐어요? 그러니까 n부터 시작해서 쭉 어디까지 곱하는 거야? 1까지 곱하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n 팩토리얼. 얘는 n-r 팩토리얼. 이제 좀 식이 좀 예쁘게 됐네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숫자로 돼 있을 때 계산할 때에는 7p에 3 돼 있으면 7, 6, 5 숫자 3개 쓰면 끝나요? 됐어요?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자, np의 n 계산해 보세요. 5p의 5. 5p의 5는 A, B, C, D, E 5개가 있는데 5개 중에서 5개를 뽑아가지고 얘네들을 순서대로 나열할 거야. 여기 오는 거 5가지, 4가지, 3가지, 2가지, 1가지 이렇게 해서 얘는 분명히 5팩토리얼로 계산하면 돼요. 맞죠? 그런데 원래 식이 아니고 이 변형된 식에다가 R 자리에다가 N을 넣어봐요. 한번 N을 넣으면 문제가 생겨. 분모가 뭐가 돼요? 0팩토리얼이 돼요. 0팩토리얼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돼야 안 돼요. 좀 전에 배웠던 게 그렇다 치면 0팩토리얼이라는 게 말이 돼야 안 돼. 말이 안 되죠. 어떤 숫자로부터 차례 1씩 줄여나가가지고 1까지 곱하는 건데. 아니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2분의 1 팩토리얼 이런 것도 말이 안 되죠. 파이 팩토리얼 이런 것도 말이 안 되고요. 사실은 실수까지 확장을 합니다. 실수까지 확장을 해요. 자, 아무튼 대학교 가면 확장을 하긴 하는데 문과들은 뭐 볼 일 없고요. 자, 그래서 분모에 0팩토리얼이 나오는데 얘가 분명히 답이 뭐가 되느냐면 n 팩토리얼이 나와야 되는 건 확실하기 때문에 0팩토리얼이 나왔는데 여기다가 의미를 좀 부여해 줄 수밖에 없어요. 이 식을 그대로 써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0팩토리얼은 1이라고 우리가 약속을 해주자. 혹시라도 0팩토리얼이라는 게 혹시라도 나오면은 그건 그냥 1이라고 약속해주자. 됐어요? 우곡다짐으로요. 네. 선생님의 딸은요, 수학과 박사과정이라는 건 알고 있죠? 네, 이 녀석이 치킨을 먹을 때는요, 치킨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찌는 방법이 있대요. 뭔데? 치킨의 칼로리를 0으로 정의해놓고 먹어요. 치킨의 칼로리는 0이야. 정의가 그렇게 돼 있어요. 치킨의 칼로리 몇 칼로리? 0이야. 0은 정의돼 있어요. 세상에. 이런. 네. 자, 근데 0팩토리얼은 1이고요. 여기다 n에다가 0을 집어넣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봅시다. 여기 r 자리에다가 0을 써봐요. r 자리에다가 0을 써보면 어떻게 되나요? np의 0이라고 하는 것은 r에다 0을 쓰면은 n 팩토리얼분의 n 팩토리얼 해가지고 얼마나 돼요? 1 돼요. 그래서 np의 0이라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왜 말이 안 돼요? n개 중에서 하나도 안 뽑을 거야. 그래 놓고선 순서대로 나열하는 가지수래.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데 이 기호를 우리가 좀 수학에서 도입해가지고 다른 이유가 이 기호 도입하는 이유가 있어.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이 NPR, N-permutation R 기호가 나오면 이거 어떻게 계산하는지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문제 나오니까요.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기호를 이용해서 여러분 해설지에 그리고 특히 대원여고 선생님들이 수학 선생님이 문제를 풀어줄 겁니다. 그러나 그 풀이를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순간 여러분들은 한 문제 이상 틀리게 됩니다. 이 기호 쓰는 순간 그 문제 틀려요. 기호를 안 쓰는 게 좋아요. 네. 써도 실익이 전혀 없거든요. 오히려 왜냐하면 왜 틀리게 되냐면은 기호 쓰면서 오히려 한 단계 더 머리가 더 돌아가면서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너희들 솔직하게 얘기해봐. 그러면은 선생님들 가운데서 아주 엄청난 재주를 가지신 선생님들이 있잖아.
내가 아는 내용인데 그걸 설명했어요. 내가 모르게 돼요. 그런 엄청난 탤런트를 가지고 있는데 분명히 있잖아요. 있죠, 분명히. 내가 아는 내용인데 그분의 설명을 들어요. 그럼 내가 모르게 돼요. 와, 엄청난 재주 아닙니까, 이거?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네. 자, 나머지는 싹 넘어가면 돼요. 네. 나머지는, 자, 기호를 어떻게 해서 계산한다는 것까지는 배웠어. 그러나 그 기호를 사용해서 문제를 풀지는 않습니다. 그 기호 계산하라는 문제 빼고는. 자, 그래서, 자, 이제 나머지는 몇 번이야? 39번. 봅시다. 자, 기호 계산하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자, 기호 계산하는 거. 자, 5p의 2 곱하기 3팩토리얼 값을 구해봐라. 이거 어떻게 계산하는지 아느냐 이거죠. 5p의 2는 5 곱하기 4 곱하기 3팩토리얼이야. 얘는 5 곱하기 4 곱하기 3, 2, 1 쫙 곱해주시면 되겠어요. 120이에요. 됐나요? 어려울 바가 없죠. 자, 얘도요. 계산하시면 돼요. n 플러스 2, 그 다음에 n 플러스 1 요렇게 곱하면 2개 곱해요. 보시면 됩니다. 이걸 갖다가 여기 나와 있는 이 공식을 쓰는 거는 너무 사치스럽습니다. 너무 사치스러운 거죠? 그렇죠? 네. 얘를 만족하는 n의 값을 구해봐라고 방정식 풀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얘는 이것의 의미가 뭔지 알고 있냐는 거예요. n 곱하기 n-1 곱하기 n-2 얘가 np의 3이에요. 여기서 n-1 얘가 np의 2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구체적으로 쓰라는 얘기야 이거. 되셨나요? 여기까지 됐어요? 됐어요? 다 전개할 생각하지 말고 n 전부 있으니까 n으로 나눠서 버려요. 자, 요거 n-1, n-2 빼기 n-1 얘가 24다. 얘는 n-1로 묶어버리고요. n-3 이렇게 되겠죠. 되셨나요? 물론 전기한 다음에 해도 되고요. n에다가 숫자 집어넣어도 돼요. 이 차 방정식 풀면 돼요. 숫자 어떻게 됐죠? n-7 n 플러스 자, n은 마이너스 3 또는 7인데 n이 마이너스 3인 말이 안 되는 거죠? 퍼미테이션 기호의 의미에 따르면 됐나요? 자, 그 다음에 기호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계산하라라고 했는데 필요 없어. 필요 없고 오직 우리가 한 가지 사용하는 건 뭐냐면은 5명이 있는데 5명을 몽땅 순서대로 나열하는 가지수. 그냥 5팩토리얼. 요런 거 하나 정도만 써주시면 돼요. 됐나요? 됐어요? 자, 4개국의 대표 선수 A, B, C, D가 있어. 얘네들을 순위의 가지수. 어떻게 4명은 줄 세우는 가지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교수 값이 그냥 4팩토리얼. 4p에 4 쓴 다음에 4팩토리얼 쓰나 아니면은 그냥 계산할 때 1이 될 수 있는 거 4가지, 3가지, 그 다음에 2가지, 1가지 이렇게 해서 24가지. 아니 4p에 4는 왜 써? 그걸 한번 왜 써? 어차피 이거 계산해야 되는 건 똑같으니까 실익이 전혀 없습니다. 한 단계 더 거치면서
불편해지기만 하고 그거 한다는 게 더 거치면서 당연히 틀릴 가능성은 더 많아집니다.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그래요. 자,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계가 있을 거예요. 기계 장치 뭐가 있을까? 요런 지압하는 거, 요런 장치가 있고요. 요런 장치가 있고요. 여러분들 좀 더 정밀한 기계 핸드폰이 있죠. 휴대전화. 자, 둘 중에서 집어던질 거야, 둘 다. 뭐가 고장이 나기 쉬울까? 이거요? 이게 고장날 게 뭐가 있냐? 이게 고장날 게 뭐가 있어요? 그지? 고장날 게 뭐가 있어? 자, 절차가 복잡하면 골치 아픕니다. 자, 8명의 선수 중에서 이거 8P의 3을 쓸 필요 없이 제1주자가 될 수 있는 거 몇 가지? 인석이 몇 가지? 2주자 될 수 있는 거 모든 경우나 몇 가지? 그 다음에 몇 가지? 3주자 몇 가지? 이렇게 8치로 이렇게 하면 끝나지. 얘를 갖다가 굳이 얘는 8P의 3과 똑같다. 이거 생각해내다가 벌써 버벅대요. 버벅됩니다. 그래서 쓰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쓰고 난 다음에 똑같은 거 계산해야 되니까 실익이 전혀 없으니까. 되셨나요? 뭐라 복잡하게 해요. 선생님, 그러면 그런데 쓰지도 않고 도대체 얘는 왜 배운 거예요? 그건 다음 시간에. 그건 다음 시간에 알게 될 거예요. 얘 배운 이유에 대해서. 이유는 다른 데 있어요. 자, N명인 모임에서요, 회장 뽑고 부회장 뽑을 거야. 240이래요. 자, 회장 1명, 부회장 1명 뽑는 가지수. 자, 준이, 회장 몇 가지? N명이래. 몇 가지? N 곱하기 부회장 몇 가지? 했더니 얼마가 나오더라? 240. 숫자를 그냥 적당히 넣어봐도 상관없습니다. 혹은 n제곱 마이너스 n 마이너스 240은 자, 그런데 선생님 왜 그러는데 저 인수분해 어떻게 되는데요? 인수분해 잘 안 될 때는 소인수분해 해보시면 돼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16 곱하기 15 1만큼 차이 나죠? 됐나요? n 마이너스 16 n은 16이다. 정말로 16이다. 16 곱하기 15 240 됐죠? 됐나요? 됐어요? 얘를 갖다가 이렇게 써놓고 해도 점수 더 안 줘요. 기호로 괜히 이렇게 쓰면 더 어려워 보이잖아, 일단. 그죠? 너희들 그런 거 좋아해요? 너희들 그런 거 좋아하냐? 물론, 이제 괜히, 뭐 이런 거 있어요, 보면은. 너희들만 할 때, 이제, 부러워했던 게 뭐냐면은, 나이 들어 보이는 거, 애들 있죠? 그런 애들 중학생 때 특히, 나이 들어 보이는 애들을, 목소리도 좀 어른 목소리가 더 걸걸하고, 이런 애들을 갖다가, 더 이제 부러워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걔는 가서 저기 술 있는 담배를 사도 그냥 신분증 검사 안 하고 그냥 갖고 오고요. 막 이렇게 되니까. 자. 근데 생각해보니까 신분증 검사를 받을 때가 좋을 시절이었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가가지고 산다고 해도 누가 신분증 검사 안 할 거 아니야. 어떤 편의점에 잘 안 와 아줌마가 있었어요. 딱 근무하고 있었어요. 앞에 이제 해가지고 신분증 보여주세요. 담배 사는데 그래가지고 신분증 보여줘. 또 신분증 보여주세요. 선생님이 그래가지고 저도 신분증 보여드릴게요. 안 보여주셔도 돼요. 봐주세요. 검사해주세요.
쫄랐어요. 그래가지고 시부증 검사를 했습니다. 행복했어요. 자, 정말. 자, 이웃하는 문제야. 이웃하는 문제. 자, 이제 NPR 그것만 알아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니? 그게 아니고 좀 다른 문제. 봐봐요. 프라이드가 있는데요. P하고 D가 이웃하는 경우가 몇 가지. 얘네들이 이웃해야 돼요. 네? P하고 D가 이웃해야 되고요. R, I, E 요 두 개는 이웃해야 돼요. 자, 이웃해야 되는 애들이 있으면은 얘네들을 묶으세요. 밧줄로 꽁꽁. 밧줄로 꽁꽁. 자, 민석이가 갑자기 밧줄로 꽁꽁 묶는다니까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는데 도대체 뭘 보는 거야 도대체? 어? 자, 상이가 더 좋아합니다. 자, 상이 아무튼 자, 밧줄을 꽁꽁 묶는 걸 좋아하나 봐요. 자, 아무튼 아니 밧줄을 꽁꽁 묶는 게 옛날에 그런 경우 있어요. 여학생만 둘이 딱 있었거든요. 그때 보강이어가지고 한 여학생이 밧줄을 꽁꽁 묶는 거 왜 이렇게 웃었는지 몰라. 밧줄을 꽁꽁 묶으니까 옆에서 그 친구가요. 도대체 뭘 본 거야? 근데 아무튼 밧줄로 꽁꽁 묶으세요. 됐어요? 묶으면은 얘네들은 한 덩어리예요. 그래서 몇 개? 하나, 둘, 셋, 네 개를 순서대로 나열하고 같이 써 4팩토리얼. 됐나요? 끝난 게 아니죠? 모든 경우마다, 이 모든 경우마다 P하고 D가 자리 바꾸는 경우 있죠. P가 앞에 오는 경우, D가 앞에 오는 경우. 두 가지씩 있죠. 모든 경우마다. 됐나요? 해서 몇 가지요? 아, 4팩토리얼이 24라는 거를 어떻게 빨리 계산하냐면 하도 많이 계산해가지고 3팩토리얼은 당연히 6, 4팩토리얼은 24, 5팩토리얼은 120, 6팩토리얼은 720까지는 하도 많이 계산해서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럼 10팩토리얼 거지. 너 계산하다 죽어. 너 계산해봐. 계산하다 죽어. 계산하다 죽는다니까 진짜로. 100팩토리얼쯤 계산하잖아요. 아, 1000팩토리얼쯤 계산하잖아요. 컴퓨터에서 계산하면 컴퓨터에서 계산도 못 해주거든요. 그걸 갖다가 좀 다른 방법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짜야 되는데 화면으로 한참 올라가요. 숫자가 엄청 커요. 자, 다음에 이웃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걔네들을 꽁꽁 묶으시라고요. 그 다음에 모든 경마다 걔네들끼리 자리 바꾸는 가지수만큼 더 있습니다. 되셨어요? 자, 10 미만의 양의 정수를 만드는데요. 3, 6, 9가 이웃해요. 3, 6, 9가 이웃하고요. 묶어요. 1, 2, 4, 5, 7, 8 전체 묶어주면은 몇 가지가 돼요? 하나, 둘, 7가지가 되지요. 되셨나요? 그래서 7팩토리얼. 끝난 게 아니에요. 369가 이런 식으로 일단 배열되어 있다고 할 때 모든 경우마다 369가 자리 바꾸는 경우 몇 가지가 됐죠? 산이? 3가지? 3팩토리얼? 어떤 거야? 369가 배열되는 가지수 몇 가지야? 6가지야. 3팩토리얼이야. 3가지 아닙니다. 3팩토리얼이야. 369가 배열되는 거 3팩토리얼이야. 이거 계산하라고 누가 안 해요? 그래서 그냥 숫자로 그냥 이렇게 보기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거 하다가 그냥 몇십만 단위로 훌쩍 넘어갑니다. 그냥 계산하다 보면은 몇십만 단위 무서워요. 이거. 그래서 팩토리얼이라고 되어 있는 게 굉장히 빨리 증가합니다. 됐어요? 자, 다음에 넘어가 볼까? 자, 여기 문제를 볼까요? 53번? 자, 어른 4명이 있어요. 어른 4명이 있고요. 아이가 몇 명 있어? 7
그게 좀 모자란다. 아무튼 어른 4명 있고 아이가 몇 명인지 몰라도 n명이 있어요. 아이끼리 이웃하는 경우가 세웠더니 720까지다. 자, 어른 1. 어른이니까 A, B, C를 쓰죠. 큰 A, B, C, D. 그리고 아이가 1, 2, 3, 4 해가지고 n명 있어요. n명을 묶을 거야. 아이끼리 전부 다 이웃할 거예요. 됐어요? 그럼 몇 가지가 되죠? 하나, 둘, 셋, 넷, 5가지예요. 5 팩토리얼 곱하기 n명을 자리 바꾸는 경우. 됐나요? 했더니 얼마더라? 720까지다. 5 팩토리얼은 120이에요. 계산하면. 그래서 120하고 720 해주면은 n 팩토리얼은 6이에요. 자, 방정식 풀듯이 푸는 게 아니고 1 팩토리얼이 얼마, 2 팩토리얼이 얼마, 3 팩토리얼이 얼마.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숫자 때려 넣어서 하시는 거예요. 이거 방정식으로 계산하시는 거 아닙니다. n은 얼마예요? 3이에요. 3. 되셨나요? 자, 다음에 이웃하지 않는 경우. 얘네들이 싸워나와. 의자가 있으면 좀 더 어렵습니다. 의자가 있으면 좀 어렵습니다. 의자가 애들 숫자보다 더 많으면 더 어렵습니다. 자, 그건 나중에 좀 하기로 하고요. 의자가 있으면 일단 좀 어렵습니다. 그냥 의자 없이 생각해 봅시다. 남학생 3명하고 여학생 2명. 의자 개수가 애들보다 더 많으면 문제 어려워져요. 그건 좀 새롭게 해야 돼요. 자, 남학생 3명하고 여학생 2명이 있는데요. 여학생끼리는 이웃하면 안 돼요. 얘네들 시끄러워요. 떠드느라고. 물론 남자애들도 매한가지긴 합니다만. 아무튼 여학생들끼리 이웃하지 않도록 해야 된대요. 둘이 싸웠는지 어쨌는지. 강의는 상상도 못할 그 남자들의 비밀을 하나 알려줄게. 이웃하면 안 된다고. 친구하고 싸워서 말하기 싫으면 어떻게 하니 너? 어떻게 해? 그냥 말 안 하고 말고 이름 알죠? 자, 이제 남자들은요. 너희들 상상을 못했을 거야. 상상을 못하고 했을 텐데 둘이 이제 꼴 보기 싫은 놈 오잖아요. 남자 화장실은 여자 화장실은 구조가 다르잖아. 그죠? 변기가 이런 식으로 서 있잖아요. 그죠? 서 있는데 이렇게 있다가 어떻게 해요? 꼴 보기 싫은 놈 옆에 오잖아요. 그러다가 그랬던 것 같지 않냐? 너희들? 내가 그 옆에로 보시면 똑바로 안 있어. 그러다가 어떻게 돼? 이쪽으로 오잖아요. 자, 당연히 상상도 못했겠죠. 자, 무의식 중에 그랬을 거야, 너네들. 그러니까 되게 웃기더라, 그러니까. 네.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는다. 자, 이웃하지 않는 문제가 나오면요. 이웃해도 좋은 애들을 먼저 배열하세요. 어떻게 하라고요? 이웃해도 좋은 애들. 남학생 A, B, C, 여학생 X, Y가 있어요. 남학생 먼저 배열할게요. 남학생 배열하는 가지수 몇 가지? 3팩토리얼. 배열됐어요. 남학생들이 이렇게 배열됐어요. B, A, C가 될 수도 있고 어쨌든 3팩토리얼 6가지로 배열됐어요. 여학생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 어디냐? 여기가 1번 자리, 여기가 2번 자리, 3번 자리, 4번 자리. 이해되겠어요? 먼저 X한테 물어보세요. 야, 너 어디로 갈 거야? 4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시고요. 이거는 뭐 기호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이거는. 근데 Y한테는요, 나머지 3개 중에서 하나 자기 선택하면 되겠죠.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거 있어요. 선생님, 여기 다시 2 곱해야 되잖아. 왜? X한테 먼저 물어봤는데 이번엔 Y한테 먼저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오! 아니에요. X가 누군가 선택했어요. X. 아니, Y한테 먼저 물어봐도 Y가 선택하고 X가 이 선택할 수 있잖아. 겹쳐요. 그래서 둘 중에 한 놈한테 먼저 물어본다. 그게 4가지, 3가지.
됐나요? 됐어요? 왜 기호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냐면은 봐봐요. 3팩토리얼 다음에 4p의 2를 계산해야 돼. 애들은 2명 있는데 여기 4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한다 이거야. 이게 웬일이냐 이거야. 이게 이해 잘 안 되는 거죠. 그냥 애들한테 물어버리니까요. 야, 너 어디로 갈 거야? 여기 1, 2, 3, 4에서요. 1, 2, 3, 4에서 숫자 2개를 나열하는 거야. 숫자 2개를 나열해가지고 앞에 자리는 X 주고 뒤에 자리는 Y 줄 거야. 그런 의미인데 기호로 사용하면 이해하기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되셨나요? 기호로 사용하지 마세요. 아는 문제도 더 모르게 되니까. 문제가 난이도가 높아지고. 얘네들한테 물어보세요. 얘네한테 물어보면 민서가 얘네들 X, Y 얘네들한테 물어보면 얘네들이 친절하게 대답을 잘 해줘 안 해줘? 안 해줘. 안 해주지 당연히.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그래요. 그쵸? 네가 대답해야지 그냥. X야 너 어디로 갈래? 나는 4개 중에서 하나 선택해서 갈래. 그럼 Y야 넌 어디로 갈래? 난 나머지 3개 중에서 선택해서 갈 거야. 혼자서 공부할 때 하시는 거는 좋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부모님이 근처에 계시다거나 할 때 이렇게 공부하지 마십시오. 걱정 많이 하세요. 부모님 걱정 많이 하실 거예요. 부모님 한숨 소리가 들리는 거 같죠? 산이가 이러고 있다고 생각해봐. 완전히 비사감과 러브레터 사이에 나오는 비사감처럼. 애가 불쌍해. 이거 아니야. 비사감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주의. 비사감과 러브레터 읽을걸. 안 읽었는데. 혹시 이런 건 아니겠지? 뭔지 모르겠네. 아이씨. 사람이 교양이 좀 있어. 당장 가서 오늘 가서 비상한 거라고 그래. 짧으니까. 읽으세요. 알았어? 자, 다음이야. 자, 이웃하면 안 되는 경우라면 이웃해도 좋은 애들을 먼저 나열하고 그리고 이웃하면 안 되는 애들이 들어갈 자리가 어디가 있는지 살펴보시라 이거야. A, B가 이웃하지 않는 경우면은 자, C, D, E, F를 나열을 해요. C, D, E, F를 나열을 해요. 몇 가지요? 4팩토리얼. A, B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몇 가지? 여기에 1번 자리, 2번 자리, 3번 자리, 4번 자리, 5번 자리에다가 각각 하나씩 찔러 넣으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5 곱하기 4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유형을 하나하나 외우셔야 돼요. 알겠느냐? 자, 다음에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로 들어갑니다. 자, 58번 문제. 문제 어렵습니다. 의자가 8개 있는데요. 4명이 앉아요. 어느 2명도 이웃하지 않게 앉는 경우에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의자끼리는 이웃해도 괜찮죠. 의자끼리는 이웃해도 괜찮죠. 자, 어떻게 하지 이거? 이거를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세요. 의자 개수가 더 많아가지고 좀 헷갈려요. 근데 의자가 똑같은 의자예요. 똑같은 의자야. 의자에 앉는 경우가 나오면 애들보다 많아지면 좀 더 어렵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일단 하나도 좀 권하고 싶고요. 다음에 60번이에요. 스페셜이 있는데요. 자음과 모음이 교대로 오는 경우. 자음 어떻게 되죠? S, P, 모음 E, C, I, A, L. 너네들 근데
민서가 Y가 자음이야 모음이야? 내가 고등학교 때 Y를 모음이라고 해가지고 틀렸거든요. 근데 선생님 딸도 그래서 틀렸고 선생님 아들도 그래서 틀렸어. 와 무서운 DNA. 처음이지. Y는 자음이에요. 아, 에, 이, 오, 우 빼고는 전부 다 자음입니다. Y는 훈민정음에서 요 소리가 있는 이응, 받침에 있는 이응, 이거 발음이에요. 그래서 계산은 다, 수학은 다 해. 근데 Y가 모음인 줄로 알아가지고 틀려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내가 그랬고, 내 딸이 그랬고, 내 아들이 그랬고, 와, 무서워요. 그거 혹시, 선생님, 그게 혹시 유전이 아니고, 그거 혹시 그 선생님한테 배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큰일 난 거야. 너네들 큰일 난 거야, 지금 그러면. 자, 모음이 교대로 와요. 자, 오려면은 당연히 어떻게 돼야 돼요? 자음이 4개니까 자음, 모음, 자음, 모음, 자음, 모음, 자음. 이렇게 오는 것밖에 방법이 없죠? 됐어요? 그래서 자음 4개를 나열을 해요. 4팩토리얼. 그 모든 경우마다 여기 모음 3자리에다가 이 IA를 딱 나열할 거예요. 숫자 계산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24 곱하기 6은 여러분들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다음이 61번이야. 남자 셋, 여자 셋이 있는데 남녀가 교대로 서서 오르는 방법의 수를 해봐라 하면은 이건 2가지예요. 어떻게 해요? 첫 번째로 남자가 리더가 되는 경우 있죠. 남녀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로요. 맨 앞에 여자가 리더가 되는 경우 있죠. 이렇게 하는 경우 남자 3명을 나열하는 거 몇 가지? 3팩토리얼, 여자도 3팩토리얼. 이 경우에도 여자 먼저 나열 3팩토리얼, 남자 나열 3팩토리얼. 36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자, 경우를 나눠라. 자, 63번입니다. 자, Sunday가 있는데요. S는 맨 앞에 와야 돼요. Y는 맨 뒤에 와야 돼요. 하이, 그게 뭐야? 이렇게 제약 조건이 있으면요. 여러분들 제약 조건이 있으면 그 제약 조건을 먼저 해결하십시오. S가 맨 앞에, Y가 맨 뒤에. 이제 4개의 글자가 와야 돼요. 둘, 셋, 넷. 야, 4개의 글자를 어떻게 해요? 4자리에다가 배열하는 같이 쓰니까 얼마? 감이 얼마? 그래요. 4팩토리얼 끝. 24가지. 되셨나요? 어려운가요? 어려울 바 없죠? 자, 남자 둘이 있고 여자 셋이 있는데요. 남자 둘을 양 끝에 세워야 돼요. 남자가 어떻게 돼요? 네, X, Y라는 남자가 있어요. 그리고 3명의 여자가 있어요. A, B, C. 조금만 해도 셋이 있어요. 남자를 양 끝에 세우니까 X, Y 또는 Y, X. 그래서 남자를 양 끝에 세우는 경우 몇 가지 나와요? 2가지 나오죠? 남자를 양 끝에 세우는 경우 2가지. 왜 2가지인지 여러분 문제 풀 때 밑에다가 살짝 써주셔야 돼요. 남자 배열. 자, 그 다음 남자 배열 끝났어요. 그 다음에 사이에다가 3명의 여자를 배열합니다. 3팩토리얼. 그래서 몇 가지? 숫자 12가지. 12가지. 다음에 66번이에요. 유형으로 막 해놨는데 크게 보면은 녹는 경우 특별한 조건이 있으면 특별한 조건을 먼저 해결하라. 그래서 경우를 쪼개세요. 아시겠습니까?
하나하나 다시 빼니까 금방금방 되는 거니까. 자, 다음이야. 남자 5명, 여자 2명을 세울게요. 남자, 여자 2명이 있는데요. 여자 2명이 A, B 이렇게 2명이 있어요. 남자는 1, 2, 3, 4, 5. 네. 1돌이, 2돌이, 3돌이, 4돌이, 5돌이. 자, 이렇게 돼요. 자. 남자 2명을 세워야 됩니다. 자, 일단, 어떻게 줘야 돼요? 여기에다가, 남자 2를 끼워 넣을 거예요. 그래서 A, B, 이렇게 만들 거예요. 자, 여자 2명 A, B 있는데, 자, 요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남자 몇 가지요? 5가지. 여기 올 수 있는 거 몇 가지? 4가지. 됐나요? 5 곱하기 4 해가지고 남자 2를 끼워 넣었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2 끼워 넣었으면은, 어떻게 돼요? 여기에 끼어들지 못한 3명이 남고 얘네들은 한 덩어리로 움직여야 되죠. 이제 됐나요? 덩어리로 움직이니까 하나, 둘, 셋, 넷 4팩토리얼 끝난 거 아니야. 이 상태에서 A, 뭐뭐 B로 돼 있는데 B가 앞에 오고 A가 뒤에 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묶음 내에서 됐나요? 그래서 2가지 되셨나요?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는 문제들의 경우에 구배 법칙을 많이 사용한다 이거죠. 되셨나요? 이해되세요? 이 유형별로 하나하나씩 암기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간단한 문제들이 문제의 일부분으로 등장하게 돼요. 얘네들이 2개만 쳐져도 굉장히 헷갈립니다. 자, 다음에 69번이에요. 적어도란 말이 들어갈 때, 적어도란 말이 들어가면요, 전체 가지수에서 이 해당되지 않는 가지수를 빼주는 거예요. 자, 봅시다. 적어도 한쪽 끝에 남학생이 있습니다. 자, 서는 경우를 한번 보자. 양쪽 끝에 남학생, 끝에도 남학생, 앞에 남학생, 뒤에 여학생, 앞에 여학생, 뒤에 남학생, 앞에 여학생, 뒤에 여학생. 이렇게 4가지 경우가 나오는데 적어도 한쪽 끝에 남학생이 서는 경우. 얘 3가지나 되잖아. 이런 경우 3가지를 계산하려면 너무 많으니까 뭐야 이거 하나밖에 없다 이거지. 그래서 전체 가지수 몇 팩토리얼? 5 팩토리얼에서 모두 여자가 양쪽 끝에 오는 가지수를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빼셔만 해주면 된다 이거지. 됐냐 민서가? 민석이 수업 들어. 응? 자, 민석이한테 집중 질문으로 갈 거야. 계산 잘해주고. 자, 전체 가지수, 무식하게 계산하는 가지수에서 요걸 빼버리면 된다 이거지. 우리가 요 3가지를 낱낱이 계산하는 것은 양쪽에 여자가 오는 가지수. 자, 양쪽에 여자 이렇게 봐야 돼요. 자, 여자가 3명이야. 맨 앞쪽에 올 수 있는 여자 가지수 몇 가지? 민석이 3가지. 여기는 몇 가지? 2가지. 자, 이제 여자들 양쪽에 세웠지. 3 곱하기 2에서 됐나요? 6가지야. 그러니까 여학생 둘을 셋을 이렇게 쓰는 거. 봐봐요. A, B, C라고 하면 A, B, A, C 그쵸? 그 다음에 B, A, B, C, C, A, C, B 이렇게 6가지 나오잖아요. 자, 이제 3명이 남아있어. 이 3명을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하는 가지수 얼마? 3명을 순서대로 나열하는 가지수 얼마? 배웠으면 써먹자. 3명을 순서대로 나열하는 가지수 3 곱하기 2 곱하기 1 원래 계산해야 되는 건 맞아. 맞아.
3 팩토리얼. 쭉 1까지 곱하면 되잖아. 개혁진은 나가나? 너한테만 나갈 거야. 자, 70.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온다. 자음이 온다면은 이런 경우 있죠. 양쪽 끝에 어떻게 오느냐? 차음, 모음, 자음, 모음. 요 세 가지 경우를 계산하라는 건데, 이거 세 가지 따로 계산하려면 힘드니까 어떻게 해줘요? 전체 가지수에서 양쪽에 모음하는 가지수를 빼주면 되겠지. 일단 6개의 문자를 일렬로 배열하는 전체 가지수 얼마? 네가 뭘 계산해야 되는지 그걸 얘기해줘. 6에 6가지야? 6개의 문자를 배열해요. 맨 앞에 올 수 있는 건 몇 가지? 6가지. 그 모든 경우마다 여기 올 수 있는 거 몇 가지? 그 모든 경우마다 여기 올 수 있는 거 몇 가지? 그 모든 경우마다 계속 가지치기 돼서 나가니까 어떻게 돼? 쭉 곱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얼마? 6 팩토리얼. 너 혹시 6 이러려고 그랬니? 그러지 마. 그러지 마. 자, 여기 양쪽 끝에 모두 모음이 오는 가지수를 빼줘야 됩니다. 양쪽 끝에 모두 모음이 와야 돼요. 자, 모두 모음이 오려면. 자, A, E가, 모음 딱 2개밖에 없다. 자, 양쪽 끝에 모음 와야 돼요. 자, 맨 앞에 올 수 있는 거. 모음 2개. 맨 앞에 올 수 있는 모음 몇 가지? A하고 E만 모음이야. 맨 앞에 올 수 있는 건 몇 가지? 2가지. 2가지. 끝에 올 수 있는 모음 몇 가지? 2가지. 1가지. 여기 하나 썼으니까 그러면 하나밖에 없잖아. 네. 그쵸? 자, 이제 모음을 배열하는 경우 2가지야. A, E, A 딱 2가지잖아. 시점 봐도.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제 모음 배열했으니까 몇 가지예요? 4개의 문자가 나왔지? 4개의 문자를 배열하는 가지수 몇 가지? 4 팩토리얼. 됐어요? 왜 다 팩토리얼인지 알겠어요? 4, 3, 2, 1 하나하나 고백 법칙을 계속 적용시키는 거예요. 고백 법칙. 자, 그래서 얘는 2 곱하기 4 팩토리얼. 실제로 숫자를 계산하실 때 팁을 드릴게요. 6 곱하기 5 곱하기 4 팩토리얼. 4 팩토리얼로 묶고요. 6, 5, 30에서 2 빼줘요. 이거 실제로 720에서 빼주고 하는 것보다는 이게 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물론 숫자가 작으니까 뭐 그렇지만 숫자가 좀 클 경우에는 제가 편리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됐나요? 적어도라는 말이 들어가게 되면은 어떻게 줘라? 적어도라는 말이 들어가게 되면은 전체 가지수에서 그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를 빼버리면 돼요. 딱 그거. 그러면 얼마 안 되니까. 자, 75번이에요. 자, 0, 1, 2, 3, 4 서로 다른 3개의 숫자를 만들 수 있는 세 자릿수 정수를 찾습니다. 자, 100의 자리 올 수 있는 거 몇 가지? 민석이 몇 가지 100의 자리 올 수 있는 거? 100의 자리에 0 와요? 0, 3, 2 하면은 세 자리 숫자인가요? 여기 4가지가 됐죠? 네. 모든 경우마다 10의 자리 올 수 있는 거 몇 가지? 4가지. 알겠네. 왜 4가지죠? 0까지 포함해서. 그렇죠. 다시 이제는 0이 여기 올 수 있으니까. 곱하기 1의 자리 쓰는 거
세 가지. 자, 얘를 갖다가 기호를 사용해서 나타내면은 골치 아파져요. 골치 아파집니다. 더 쓰기가 더 불편해져요. 그 NPR 기호를 이용해서 풀게 되면. 네 자리 짝수의 개수로 생각하라. 짝수의 개수, 짝수. 짝수라고 하는 조건을 먼저 맞춰야 돼요. 짝수가 되려면 1의 자리가 0이 오는 경우. 첫 번째 경우. 경우를 나눠야 돼요, 이거는. 두 번째로, 어떤 경우? 2가 오는 경우. 세 번째로, 4가 오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요. 0이 오는 경우는 여기 올 수 있는 건 몇 가지? 네 가지. 모든 경우마다 깽제로 쓰는 거 몇 가지? 세 가지. 몇 가지? 두 가지. 그래서 0꼴로 되어 있는 거 24가지가 됩니다. 자, 2로 끝나요. 이렇게 되는 경우. 여기 올 수 있는 백제를 쓰는 거 몇 가지? 네 가지. 24가지. 백의 올 수 있는 건 누가 올 수 있죠? 올 수 있는 거 구체적으로 얘기해봐. 백의 올 수 있는 숫자 누구야? 1, 3, 4, 세 가지. 세 가지죠? 0은 못 오죠? 아까는 0이 이미 쓰여졌기 때문에 0이 없기 때문에 애당초 쓸 수 없기 때문에 이미 사용됐기 때문에 0이 애당초 네 선택이 대상이 없기 때문에 네 가지가 됐어. 여기서 몇 가지? 세 가지. 여기 몇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여기까지 포함했어. 아까 자라승이 왜 그래? 서서도 졸려? 너 지금 예능하는 거지? 너 지금 예능하는 거지? 아까 더 어려운 데서는 잘해놓고서는 여기서 또 왜 막 감정에 빠져? 예능 아니야 이거? 네. 예능감은 나중에 해. 알았어? 1의 자리 몇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그래서 몇 가지요? 여기서는요, 끝에가 4가 되는 경우는 여기 2가 되는 경우하고 가지수가 완전히 똑같겠죠? 상황이 똑같죠? 맨 앞에 0 올 수 없고 세 가지. 다시 0 올 수 있고요. 숫자 선택이 세 가지가 있고 남아있는 숫자 두 가지가 있고 예를 들면 주입으로 너도 대답하고 싶어가지고 막 그냥 입이 막 움찔움찔해. 아니야. 자, 다음에요. 78번 문제입니다. C, B, E, D, A는 몇 번째 오는 단어냐? 자, 여러분들 그 영어 사전 보면은 A로 시작되는 단어부터 먼저 와가지고 나중에 Z로 오는 단어까지 이렇게 끝나게 되거든요. 근데 사전에서 막 찾아보고, 근데 옛날에 어떤 학생한테 물어봤더니, 야, 사전식 배열이 뭐지? 우리 사전 어떻게 짜야 되는지 몰라? 너 사전 찾은 적 없어? 찾아본 적 없어? 하니까 없대요. 사전을 찾아본 적이 없대요. 하기는 사전 찾아본 적이 없을 수도 있지, 요즘에. 그냥 핸드폰으로 그냥 사진 찍어도 그냥 다 사전으로 연결되지 않아요? 자, 우선 그냥 맨 앞에 나오는 게 A, 요렇게 되어 있는 게 먼저 다 나올 거야. 싹 나올 거야. A를 시작되는 거가. 요거 몇 개나 되죠? 준이 몇 가지나 되지? A 몇 가지 있죠? 왜 5팩토리얼인데? A는 앞에 쓰여졌고 네 자리에 여기 올 수 있는 거 몇 가지? 5가지야? 네, 4팩토리얼만큼 많아요. A가 앞에 쓰여졌고 문자 4개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B, 하는 것도 와요. 얘도 몇 가지? 4팩토리얼만큼 와요. 그 다음에 C 다음에 확 나가면 안 된다. A, 하는 게 올 거야.
얘가 몇 가지? 3팩토리얼 만큼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C, B. 그 다음에 순서대로 그냥 일일이 써보시는 게 나아요. C, B 다음에 뭐가 올까요? A. 그 다음에 D, E. 여기 오겠죠. 됐나요? 그 다음에 C, B, A, E, D가 와요. 그 다음에요. C, B, D, A, E. C, B, D, E, A. 됐나요? 그 다음에는 C, B, E, A, D. C, B, E, D, A. 요렇게 쭉 나가게 됩니다. 되셨어요? 마지막에 내가 손으로 하나하나 쓴 이유는 왜 그러느냐? 여기까지는 쾅쾅쾅쾅 계산하시다가요. 여기 가서는 하면은 숫자 확 넘어가 버려요. 하는 수가 숫자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하나하나 세밀하게. 세밀하게. 손맛을 좀 보세요. 손맛을. 봐봐, 너희들 헐리우드 영화들, 블록버스터 영화들 봐봐. 처음에 그냥 엄청난 그냥 폭발이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쵸? 마지막에도 악당 그냥 꽝 이렇게 터져가지고 그렇게 죽냐? 아니잖아.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총알 다 떨어지죠? 주먹으로 싸우죠? 그죠? 주먹으로 싸우잖아, 마지막에 꼭. 헐리우드 영화들 보면은. 그죠? 그냥 악당을 그냥 죽여가지고는 좀 정이 안 풀려요. 너무 편안하게 죽이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마지막엔 손맛을 보시라고요. 이렇게. 됐나요? CBA로 시작됩니다. CBDA. 이렇게 해서 몇 가지요? 24, 24. 6에다가 몇 가지요, 이거? 54, 55, 56, 57, 58, 59, 60. 60번째네요. 저 숫자. 이해가 되셨어요? 됐나요? 네. 한 번은 이렇게 쾅쾅쾅 날아가시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 숙제는요, 보통 이렇게 좀 잘라가지고 3번으로 나눠서 하거나 2번으로 많을 때는 3번으로 나눠서 했었는데, 여러분들 여기 수요일까지 샘플 문제까지 다 하시는 겁니다. 됐어요? 어렵지 않아요? 금방금방 나가요. 아시겠습니까? 숙제 잘해오실 수 있겠어요? 잘할 수 있겠죠? 네, 계산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하나하나는 어렵지가 않아요. 그리고 하나하나는 어렵지가 않고, 그런데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경우가 많다. 문제 유형이 많다. 요럴 때는 요렇게 한다. 그리고 뭔가 체계가 뭔가 하나로 꽉 잡혀져 있고 이런 게 아니야. 또 이쪽이 단원이. 그렇게 해서 그래서 조금 더 어려운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아마도 뒤쪽에 나와 있는 문제를 보면은 아까 58번 문제요. 58번 문제가 아마도 좀 더 어려운 문제일 것 같고요. 아무튼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단순히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린 이웃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웃에도 좋은 애들을 먼저 나열한다. 이거 가지고 의자가 이미 나열돼 있잖아요. 이미 나열돼 있잖아요. 그 문제 푸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좀 있긴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나는 수녀를 좀 이용하지 않을 거야. 수녀를 이용하지 않을 거고, 아예 풀어줄게, 그냥. 다른 방법으로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봐요. 이게 58번 문제가 4명의 학생이 있는데
두 명도 이웃하지 않게 한다. 모두 다 이웃하지 않게 사이에 의자가 하나가 놓여 있을 수도 있고 의자가 사이에 두 개 놓여 있을 수 있는 거야. 애들 사이에. 자, 일단 애들을 의자 4개 빼버리고요. 의자 4개 빼버릴 거야. 자, 의자 4개를 빼버릴 거예요. 의자 4개를 빼버리고요. 애들을 이렇게 앉힐 거예요. ABC 4명을 앉혔어요. 애들 4명을 앉히는 가리지 일단 4팩토리얼이에요. 됐나요? 됐어요? 의자를 갖다가 이제 의자가 몇 개가 남아있어? 의자가 4개가 남아있죠? 근데 얘는 개수가 좀 적어가지고 의자가 좀 더 많으면 못 찾기인데 의자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무조건 여기다는 무조건 의자 놔야 돼. 빈의자. 빈의자 무조건 놔야 돼. 의자 하나 남았지. 의자 하나 남았죠. 빈의자 어디 나올까? 여기 있는 거 여기 놓을 수 있고 여기나 같은 자리 있죠? 여기 놓는 거 아니면 여기 놓는 거 여기 놓는 거 여기 놓는 거 여기 놓는 거 빈의자 놓을 수 있는 거 몇 가지요? 5가지. 셋. 실제로 그래서 구성인데 의자 개수가 답은 다 끝났어 이 문제는. 근데 의자 개수가 만약에 8개가 있지 않고 전체 의자 개수가 애들 몇이냐 7, 8, 9, 10, 11 그래, 가만 돼. 의자가 처음에 12개 있다고 그러죠. 이제 빈의자가 몇 개가 돼요? 빈의자가 8개가 되는 거야. 자, 이제 이 빈의자는 여기다가 몽땅 다 집어넣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쵸? 맞죠? 이게 어떻게 주느냐 이거야. 이런 경우는 이제 상당히 이제 복잡해집니다. 이제 빈의자를. 자, 이 경우에는 자, 여기 올 수 있는 거 1번 자리 유저를 쓰는 거 A, B, C로 할게요. 여기다가 의자 몇 개 놓느냐? 몇 개 놓느냐? 됐어요? A가 낫다 이거야. 여기다 놓는 의자 개수 B. B가 0이어도 상관없어요. C, D, 여기 그래서 A, B, C, D, E 더해서 얼마? 5가 되는 가지수. 이 방정식의 A의 개수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상당히 좀 복잡해집니다. 이 상황이. 네. 그래서 5까지는 안 되고 얘가 뭐 2가 된다거나 3이 되면 벌써 그 경우에도 좀 힘들어져요. 얘가 2가 된다 하면은 2 나머지가 0 되는 경우 5까지 나오고 어떤 2개를 선택해가지고 하나씩 2개 선택해가지고 그 자리에다가 하나씩 넣는 경우도 있죠. 네, 2개 선택하는 경우 10까지 나와요. 그건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10까지. 그래서 요 58번 문제 타입이 어렵게 나와지면 상당히 어렵게 나옵니다. 풀이 과정이 아마 여러분들 해설지 풀이가 이건 다를 거예요. 그래서 얘기해 드립니다. 자, 문제 푸세요. 선생님